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풍산단, 율촌 1산단, 동호안 국가산단이 포함된 광양만권 47만 평의 부지가 2차 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광양만권 전체 산업 구조를 저탄소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세 군데 산단에 걸쳐 있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는 총 47만 평. 지자체별로는 광양시가 40만 평, 순천시 6만 4천 평, 여수시 6천 평이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는 규제개혁과 세제, 금융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가 감면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걸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감면이 가능한 것은 이번 기회발전 특구가 특정 산단이 아닌 개별 기업의 부지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전지 특구에 입주 신청을 한 기업은 포스코그룹 계열사 등 모두 7곳, 총 투자 금액은 3조 9,542억 원입니다. 일시적인 배터리 분야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5만 3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포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특구 지정이 2차 전지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당장 내년에 있을 특구 확대 지정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들은 이번 광양 2차 전지와 함께 여수 수소산업, 순천 문화 콘텐츠 특구 지정이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사실 이제 철강하고 석유학 중심의 탄소 배출 업종이 집중되는 제조업 공업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첨단 신소재 관련된 산업 유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탄소 산업이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만권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이 어제 착수 보고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어제 사후활용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계별 종합개발계획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활용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사전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함께 사후활용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ESS 엑스포에서 광양만권을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2024 세계 ESS 엑스포가 열리는 일산에서 중국 내 관련 기업인들을 초청해 제2회 한중 ESS 포럼을 열고 해외 ESS 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협력과 역할 분담이란 주제로 다양한 정보 교환과 협력 증진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특히 이번 포럼에서 율촌산단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위한 한중 협력 시범단지 구축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내외 기업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도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광역 기초의원들도 다음 달부터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연간 모금 한도액은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 후원인은 광역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후원금을 활용해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더욱 활발하게 개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원회가 생김으로 한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있죠. 서류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7월 1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원회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회계 책임자를 둬야 하는데 실제 의정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모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줘버리면 사실은 후원회는 역할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후원회 비용이 좀 더 넓어지면 정말 그 정책의 질을 좀 높이고 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후원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일 때 중앙과 지방의 연결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라며 어제 복당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와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며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2년 전 시장 당선과 함께 복당을 희망했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당 의지가 있었으나 당내 역학관계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6개월 무안공항 탑승객은 지난해보다 94%가 늘어난 20만 47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달까지 24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89만 5천 명이 이용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만 1,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월세 사기 피해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했더니 시행사의 불법 분양 사실과 함께 전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 70여 세대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한 계좌도 집집마다 달랐습니다. 입금처는 크게 신탁사와 시행사로 나뉘었는데 중간에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계좌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신탁사에 입금한 세대는 차고 송금을 명목으로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된 시행사에 입금한 경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보증 그냥 회사 그냥 경비 다 써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사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 세입자까지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행사 소유의 전세 12세대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 측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주겠다며 계약서까지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이 안 돼 있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보증금 1억 원을 그대로 떼일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고 그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취재 결과 불법 분양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사업체에 공사비 대신 집을 대물로 준 건데 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 3차례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분양하는 건이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했고요. 시행사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말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는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권자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도 중고거래 앱에서는 해당 아파트 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새로운 탈바꿈을 선택한 전남 신안군이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문화예술 도시 피에트라 산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서로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자리 잡은 인구 2만 3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피에트라 산타시. 이 도시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던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유서 깊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산과 인접해 50여 개가 넘는 대리석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현대 조각의 거장인 보테로와 포모도로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이양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 기둥도 지난 2020년 도시를 들어오는 입구 교차로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반열에 오른 박 작가가 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은선 작가를 매개로 신안군과 피에트라 산타시는 지난 15일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안군은 자운도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무한 기둥을 주제로 한 인피니토 미술관을 내년까지 완공합니다. 피에트라 산타시에서도 역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박은선 전시관과 작업 공간이 올해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A Shinan c'è un paesaggio, sono tante isole e la nostra città può offrire cose diverse che magari non sono come scambio culturale. Quindi credo che è una grande opportunità per tutte e due le città. 앞으로 저희 신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1도1 뮤지엄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특히 피에트라 산타시아 업무를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섬 1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의 문화예술 관광 마케팅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